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중대한 부실 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즉시 재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부터 예규를 발령했는데요. 특수조건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 시공이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대한 부실 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건물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해 보수 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 2019년 2,700여 명에서 지난해 11,000여 명으로 4배나 증가했는데요. 주요 피해 사례로는 다단계 사업 설명회를 통해 가상자산을 지급한다고 유인한 뒤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점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양천구 내에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한 지 2년 이내인 초기 창업가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구민이어야 하는데요. 최종 선발된 청년 창업가는 점포 리모델링비 최대 1,000만 원과 월 임차료, 홍보 비용을 1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3일까지 양천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입국하는데요. 이들은 한 달간 160시간의 특화 교육을 받고 9월부터 사전 신청 가정을 방문해 아이 돌봄이나 가사 업무를 맡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기간인 7개월 동안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 숙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발견됐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됐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작은 빨간집 모기는 주로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흡혈 활동을 한다며 발열이나 두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천구가 지자체 우수평가로 받은 인센티브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에 따르면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 10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며 특별교부세 2,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난 2020년부터 누적된 인센티브 금액은 1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주요 국가시책 사업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6대 국정 목표에 대해 106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시행됐습니다. 은평구가 주최하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오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 펼쳐집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4개국 3,3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예심을 통해 34개국 128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관심을 받고 있는 경쟁 부문에는 작품성은 물론 어린이 영화제의 특색을 살린 영화들이 대거 출품됐습니다. 특히 영화제의 대표 부문인 어린이 경쟁에는 어린이 감독들이 제작한 10편의 작품이 선정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옹진과 서해 5도를 제외한 수도권 내륙 전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다만 이번 주 폭염과 함께 수도권 곳곳에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소나기가 내린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갔다 습도와 함께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일명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원법 실행을 위해서는 1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예산 투입에 대비한 효율성에 대해선 검토된 바가 없다는 대표적인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이 법률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농업의 미래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농업, 농촌,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농촌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농업 정책의 디지털 세대, 농촌 공간 등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추진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농업 생산에서 농산업과 농촌 전 분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스케일업 자금, 수출 확대 관련 정책 사업을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창업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매칭하여 우수 청년 스타트업의 R&D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스마트 농업과 기자재, 서비스 생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산업과 영농기술, 경영교육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 대상도 확대해 청년 농업인의 창업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농업 관련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호 협업체계와 상생관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5일 도는 정산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중 중소기업 지원자금 200억 원과 소상공인 지원자금 800억 원 등으로 이커머스 피해 지원 특별 경영자금을 신설했는데요. 이커머스 피해 기업 특별 경영자금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을 융자기간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 5년 조건에 지원합니다. 융자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포인트, 소상공인은 2.5%포인트 낮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이달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합니다. 중국에서 건대추와 땅콩 등 농산물 100억 원대를 밀수입한 화물운송 주선업자와 보세사 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화물운송 주선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하고 보세창고 화물관리 책임자 20대 보세사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산 건대추 10톤과 생땅콩 35톤 등 100억 원어치의 농산물을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A씨에게 금품을 팔고 A씨가 밀수한 화물을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전과 팔범인 A씨가 B씨 등과 결탁해 중국산 건대추를 밀수입한 것을 적발한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땅콩 관련 추가 범행도 밝혀냈습니다. 세관은 해당 업체와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가 지난달부터 본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을 출시한 결과 한 달 만에 4만 3천 장이 충전되거나 사용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하루 평균 4,399명이 이용한 것이며 가장 인기 있는 권종은 3일권으로 15,423장이 판매됐습니다. 운송수단별로는 지하철이 68%, 버스가 32%로 지하철 이용이 2배가량 높았으며 4호선 명동역과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충전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권은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발매된 기후동행 카드로 1일권은 5,000원, 2일권 8,000원, 3일권 만원, 5일권 15,000원, 7일권은 2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0대 매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보면 올 상반기 40대 매수 비중은 31.2%를 기록하며 30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40대 매수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2019년 통계 발표 이후 처음입니다. 40대에 이어 50대 매수 비중도 18.6%로 2020년 상반기 이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6월 말 7만 4천여 호까지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15,000호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말 12,000여 호를 기록한 뒤 4월 말 14,000호를 넘어섰고 매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과 경기도 지역 아파트 공급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6월 말 전국 기준 14,800여 호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자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한 달 동안 예정된 이번 점검에는 인천연구원 등 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군구별 부진 항목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노력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데요. 또 불용, 2월액 최소화, 인건비 행사 축제성, 보조금 경비 중점 정비 등을 통해 페널티는 줄이고 인센티브는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제도는 지자체가 세출 절감이나 세입 확충에 대해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고 반대의 경우 덜 받는 방식입니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자치구에 대한 페널티나 인센티브는 시 본청에서 합산되며 최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반영 비율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개정법은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는 금연제도의 변경과 경기도민의 금연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매체 제작 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과수농가의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관련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또 농작업 전후에 소독하고 예방약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 방해 시 40%, 예방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등 손실보상금이 감액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